런던의 아침은 늘 같았습니다. 회색빛 하늘 아래로 분주한 출근길 사람들이 오가고 시내 한복판에 자리한 글로벌 은행 산하 현금 운송회사 건물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하루를 시작했죠.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는 검은색 장갑차 한 대가 오늘의 임무를 위해 최종 점검을 받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오늘도 운전만 하면 돼.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괜한 참견하지 말고. 팀 리더 마크 브래디가 험상궂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45세의 그는 덩치가 크고 군 출신이라는 걸 항상 자랑스럽게 여겼죠. 하지만 정작 위기 상황에서는 얼마나 쓸모가 있을지 의문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이준호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31살의 그는 키가 180cm의 단정한 단발컷을 하고 있었고 늘 무표정한 얼굴로 말이 없었습니다. 신입사원으로 들어온 지 석 달째 그는 여전히 동료들에게 무시당하고 있었죠. 총기랑 통신장비는 우리가 맡을 테니까 넌 핸들만 잡고 있으면 됩니다. 보안요원 조지 테일러가 안경을 축혀 올리며 덧붙였어요. 38살의 조지는 호리호리한 체격에 겁 많고 소심한 인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허리에는 권총을 차고 있었지만 제대로 사용해 본 적이 있는지는 의심스러웠죠. 준호는 아무 말 없이 차량 점검을 마저 했습니다. 타이어 공기압, 연료량, 브레이크 상태까지 꼼꼼히 확인하는 그의 모습을 보며 마크가 중얼거렸어요. 한국인이라 그런가 참 성실하긴 해. 하지만 여긴 런던이고 우리가 더 경험이 많다고. 사실 준호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국정원 대테러 특수요원으로 활동했던 그의 경험은 이런 일상적인 현금 운송 업무와는 차원이 달랐죠. 하지만 그는 조용한 삶을 위해 런던으로 온 것이었고 과거를 드러낼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늘 운송 금액이 1,500만 달러라고 하던데 루트는 확인했죠? 마크가 물었고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내 중심가에서 출발해 외곽 은행까지 평소보다 큰 금액이라 경로도 더 복잡했어요. 그럼 출발하자. 준호, 안전운전 부탁한다. 조지가 조수석에 앉으며 말했고 마크는 뒷좌석에서 무전기를 점검했습니다. 준호는 시동을 걸며 룸미러로 그들을 바라봤어요. 긴장감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여유로운 모습들이었죠. 차량이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와 런던 시내로 향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교통량이었고 준호는 숙련된 솜씨로 차선을 바꿔가며 운전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계속해서 주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룸미러, 사이드미러, 그리고 전방의 상황을 끊임없이 모니터링하는 습관은 여전했죠. 시내를 벗어나 외곽으로 향하는 길은 점점 한적해졌습니다. 준호는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을 집중했어요. 큰 금액을 운송할 때는 항상 위험 요소가 증가하기 마련이었으니까요. 마크와 조지는 뒷좌석에서 다른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만 준호의 귀는 주변의 모든 소리를 포착하고 있었습니다. 저기 앞에 교차로가 보이네. 조지가 앞쪽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준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교차로 앞에 검은색 밴 2대가 나란히 서 있었고 그들의 위치가 일반적인 주차와는 달랐죠.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준호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지만 마크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냥 공사 차량 아닐까? 별거 아닐 거야. 하지만 준호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검은 밴에서 중무장한 괴한들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방탄조끼를 입고 기관단총을 든 그들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죠. 이들은 단순한 기회 범죄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강도다. 조지가 비명을 질렀고 마크는 당황해서 무전기만 만지작거렸어요. 본부, 비상사태 발생. 괴한들은 이미 도로를 완전히 차단했고 현금 운송 차량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총구가 점점 가까워지는 상황에서 조지는 공포에 질려 벌벌 떨기 시작했어요. 허리에 찬 권총에 손을 대려 했지만 두려움 때문에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었죠. 문 열어. 괴한 중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리더로 보이는 40대 초반의 남자는 짧은 금발에 검은 복면을 쓰고 있었고 모든 장비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었어요. 이들의 작전은 치밀하게 계획된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준호가 움직였습니다. 조지의 허리에서 순식간에 권총을 뽑아낸 그는 차창 너머로 정확하게 조준했어요. 놔. 괴한이 소리치기도 전에 준호의 총구에서 첫 번째 총성이 울렸습니다. 3초 만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첫 번째 괴한의 손목, 두 번째 괴한의 어깨, 세 번째 괴한의 무릎. 정확한 사격으로 제압당한 괴한들이 하나둘씩 쓰러졌습니다. 준호는 군더더기 없이 탄창을 체크하고 재장전까지 마쳤죠. 마크와 조지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지금까지 무능한 신입으로만 여겼던 준호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현장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위협적이었던 괴한들이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고
준호는 여전히 냉정한 표정으로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어요. 마크와 조지는 입을 다물지 못한 채그를 바라보고 있었죠. 당신, 도대체 누구예요? 조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자신의 총을 이렇게 능숙하게 다루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준호는 대답하지 않고 차에서 내렸어요. 도망치려던 괴한 한 명이 차량 뒤쪽으로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와라. 준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숨어있던 괴한은 떨리는 손으로 기관단총을 들고 있었지만 준호의 눈빛을 보자 저항할 엄두를 내지 못했어요. 총 버리고 엎드려. 괴한이 순순히 따랐고 준호는 그를 안전하게 제압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마치 훈련받은 전문가의 그것과 같았죠. 마크는 이제야 정신을 차리고 무전기를 들었어요. 본부, 상황 정리됐습니다. 경찰과 구급차 요청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쓰러진 괴한 중 한 명의 무전기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1차 돌파 실패, 2차 투입 준비하라. 이 말을 들은 준호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어요. 이건 단순한 강도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소규모 작전이 아니야. 준호가 마크와 조지를 향해 말했습니다. 대규모 계획적 공격이에요. 우리는 아직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멀리서 드론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거든요. 준호는 재빨리 차량 트렁크로 향했습니다. 평소에는 신경 쓰지 않았던 구석진 곳에서 작은 키트를 발견했어요. 비상탈출 루트가 적힌 지도, 연막탄, 전자기 펄스 장비까지. 이건 일반적인 현금 운송회사에서 준비할 만한 장비가 아니었죠. 이게 뭐죠? 조지가 놀라서 물었고 마크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이런 걸 준비했나? 준호는 장비들을 빠르게 점검했어요. 모든 것이 실전용이었고 상당히 고급 사양이었습니다. 누군가 이런 상황을 미리 예상하고 준비해둔 것 같았죠. 지금부터는 내가 지휘합니다. 뭐라고? 마크가 반발했지만 준호의 시선이 그를 향하자 말을 잇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보던 무기력한 신입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대신 차갑고 결연한 전문가의 모습만이 있었죠. 원거리에서 들려오는 드론의 윙윙거리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EMP 장비를 작동시키며 마크와 조지에게 지시했어요. 차 안으로 들어가세요. 지금 당장. 그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권위가 담겨 있었죠. 하지만 우리가 왜? 마크가 불평하려던 순간 하늘에서 드론 3대가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감시용이 아니라 무언가 위험한 것을 탑재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준호는 즉시 EMP 장비의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짧은 전자기 펄스가 발생하자 드론들이 하나둘씩 추락했어요. 하지만 이것도 잠시뿐이었습니다. 멀리서 또 다른 차량들이 접근하고 있었거든요. 이번엔 더 많은 수의 괴한들이 올 것 같았습니다. 이들이 우리 루트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조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이 정도로 치밀한 작전이라면 내부 정보가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았죠. 누군가 우리 회사 내부에 정보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준호가 말했고 마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럴 리가. 우리 보안은 완벽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괴한들은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운송 금액까지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 계획된 것이었죠. 준호는 비상지도를 펼쳐봤습니다. 여러 탈출 루트가 표시되어 있었고 각각의 위험도와 소요 시간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북쪽 루트로 우회해야 합니다. 시내로 돌아가면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쪽은 더 외진 곳 아닌가요? 마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준호의 의견을 무시했겠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랐어요. 그의 실력을 직접 목격한 후였거든요. 외진 곳이지만 매복하기는 어려운 지형입니다. 준호가 설명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장비들이 있어요. 그는 연막탄과 기타 비상 장비들을 가리켰습니다. 원거리에서 다시 엔진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번엔 더 많은 차량들이 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재빨리 부상당한 괴한들의 무전기를 수거했어요. 적들의 통신을 감청할 수 있다면 다음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을 테니까요. 제이크, 상황 보고하라. 무전기에서 들려온 목소리였습니다. 아마 현장 리더의 이름인 것 같았어요. 준호는 조용히 무전기의 볼륨을 낮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무전기 너머로 들려오는 대화를 통해 상황의 심각성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2차 투입팀 배치 완료. 목표물 위치 확인했습니다. 적들은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준호는 마크와 조지를 바라보며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제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생존이 걸린 문제예요. 조지는 여전히 떨고 있었지만 고개를 끄덕였고 마크도 더 이상 반발하지 않았어요. 준호의 실력을 직접 본 이상 그를 믿는 수밖에 없었거든요.
연기를 발생시켜서 시야를 차단한 다음 북쪽 루트로 이동하겠습니다. 준호가 계획을 설명했어요. 하지만 그 전에 차량을 점검해야 해요. 타이어에 총알 자국이 있는지 연료 탱크는 무사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행히 차량은 큰 손상 없이 운행 가능한 상태였어요. 준호는 연막탄을 터뜨리며 주변을 짙은 연기로 덮었습니다. 시야가 차단된 틈을 타서 차량을 북쪽으로 이동시키기 시작했죠. 우리를 추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조지가 룸미러를 보며 말했습니다. 연기 너머로 희미하게 헤드라이트가 보였거든요. 준호는 더욱 속도를 높였어요. 이 길에서는 그들의 운전 실력이 중요했습니다. 곧 좁은 산길로 접어들었어요. 양쪽으로 가파른 절벽이 있는 위험한 구간이었지만 동시에 추격자들이 매복하기 어려운 곳이기도 했죠. 준호는 능숙하게 핸들을 조작하며 커브를 돌았습니다. 저기 앞에 또 차가 있어요. 마크가 소리쳤습니다. 전방에 검은색 SUV 한 대가 길을 막고 서 있었어요. 하지만 준호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가속했죠. 뭐 하는 거예요? 정면 충돌하면. 조지가 비명을 질렀지만 준호는 마지막 순간에 급격히 핸들을 꺾었어요. 좁은 공간을 아슬아슬하게 빠져나가며 SUV를 피했습니다. 뒤에서는 총성이 들려왔어요. 하지만 이미 사거리를 벗어난 상태였습니다. 준호의 드라이빙 스킬은 단순한 운전기사 수준을 훨씬 넘어서고 있었어요. 마크와 조지는 이제 완전히 그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정말 누구예요? 마크가 다시 물었지만 준호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설명할 때가 아니었거든요. 산길을 벗어나자 좀 더 안전한 지역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여전히 긴장을 풀지 않았어요. 적들이 포기했을 리 없었거든요. 무전기에서는 계속해서 그들의 대화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목표물이 북쪽 루트로 이동했습니다. 3차 거점에서 대기하라. 제이크의 목소리였어요. 그들은 이미 다음 매복 지점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지도를 다시 확인했어요. 3차 거점이 어디일까요? 조지가 물었고 준호는 지도상의 한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아마 여기일 겁니다. 다리가 있는 구간이에요. 지나가는 차량을 막기 쉬운 곳이죠. 마크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다른 길로 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른 길은 더 돌아가야 하고 그 사이에 더 많은 매복 지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조지가 물었고 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는 차량을 길가에 세웠습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정차를 해보겠습니다. 준호는 차에서 내려 주변 지형을 살펴봤어요. 높은 곳에서 다리 주변을 관찰할 수 있는 위치가 있었죠. 쌍안경 없이도 그의 시력으로는 충분히 확인 가능했습니다. 예상대로 다리 양쪽 끝에 차량들이 배치되어 있었어요. 적어도 6명 이상의 괴한들이 대기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들은 완전 무장 상태였고 이번에는 더욱 신중하게 준비한 것 같았어요. 차로 돌아온 준호는 마크와 조지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대기하고 있어요. 정면 돌파는 위험합니다. 그는 다시 비상키트를 열어봤어요. 이걸 써볼까요? 준호가 작은 장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것은 원격 조종이 가능한 포금 장치였어요. 소음으로 주의를 분산시킨 다음 다른 경로로 접근하는 겁니다. 위험하지 않을까요? 조지가 여전히 걱정스러워했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준호는 자신감 있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7장. 준호의 계획은 정교했습니다. 먼저 포금 장치를 다리 반대편에 설치해서 괴한들의 주의를 그쪽으로 끌어놓은 다음 그 틈을 타서 다리 밑으로 우회하는 것이었어요. 물론 위험했지만 정면 돌파보다는 성공 가능성이 높았죠. 정말 혼자서 할 수 있어요? 마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제 그도 준호의 능력을 인정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상대는 6명 이상의 무장한 괴한들이었거든요. 괜찮습니다. 정면 교전은 피하고 우회할 겁니다. 준호가 답했어요. 그는 연막탄 몇 개와 나머지 비상 장비들을 챙겼습니다. 15분 후에 폭음이 들리면 차를 몰고 다리 쪽으로 오세요. 준호는 차에서 내려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마크와 조지는 긴장한 채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러갔고 드디어 약속된 시간이 되었죠. 쾅! 큰 폭음이 다리 건너편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괴한들이 소리가 난 쪽으로 이동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마크는 서둘러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평소에는 준호가 운전을 담당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랐거든요. 차가 다리에 접근하자 예상대로 괴한들의 절반 정도가 사라진 상태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서너 명은 남아서 경계를 서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또 다른 연막이 피어올랐어요. 연기 속에서 준호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남은 괴한들을 하나씩 조용히 제압하고 있었어요. 소음 없이 완벽하게.
마치 유령처럼 움직이는 그의 모습에 조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지금이에요. 준호가 손짓으로 신호를 보냈고 마크는 차를 다리 위로 몰았어요. 괴한들이 모두 제압된 상태에서 안전하게 다리를 건널 수 있었습니다. 다리를 건넌 후 준호가 다시 차에 탔어요. 그의 숨소리가 약간 거칠어져 있었지만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이제 안전한 구역까지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당신, 정말 대단해요. 조지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준호는 여전히 과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어요. 마침내 시내 안전구역에 도달했습니다. 경찰서와 은행 본부가 있는 곳이었죠. 여기까지 오면 더 이상 추격의 위험은 없을 것 같았어요. 준호는 깊게 숨을 쉬며 긴장을 풀었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마크가 말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자신이 위기를 해결했다고 자랑했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준호가 없었다면 모두 위험에 빠졌을 것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거든요. 송차가 은행 본부 앞에 멈추자 경찰들과 은행 관계자들이 다가왔습니다. 1,500만 달러가 무사히 도착한 것을 확인하며 모두들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준호는 여전히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보고서를 작성해야겠군요. 경찰관이 말했고 마크와 조지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것은 준호의 활약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준호 씨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조지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오늘 하루 동안 자신이 얼마나 무력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총을 차고 있으면서도 정작 위험한 순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준호는 조용히 경찰관에게 수거한 무전기들을 건네주었습니다. 이걸 분석하면 조직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단순한 강도단이 아니라 체계적인 범죄 조직 같았어요.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증거물들을 받았어요. 상세한 조사가 필요하겠군요. 특히 내부 정보 유출 가능성도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은행 관계자들도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오늘의 사건은 단순한 운송 중 강도 사건이 아니라 더 큰 음모의 일부일 수 있었거든요. 보안 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준호 씨, 정말 고마웠습니다. 마크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제가 당신을 잘못 판단했었네요. 앞으로는 팀 내에서 당신의 의견을 더 존중하겠습니다. 준호는 담담하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과도한 관심을 받는 것은 그가 원하는 바가 아니었어요. 조용한 삶을 위해 런던에 온 것인데 오늘 일로 인해 다시 주목받게 될까봐 걱정되었죠. 특별한 훈련을 받으신 것 같은데. 경찰관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물었지만 준호는 애매하게 웃기만 했습니다. 그냥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보고서 작성을 마친 후 세 사람은 회사로 돌아갔어요. 오늘의 임무는 예상보다 훨씬 위험했지만 결국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어요. 회사에 도착하자 상급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건에 대해 상세한 보고를 원하고 있었죠. 마크는 준호의 활약상을 자세히 설명했고 회사 임원들은 놀라운 표정을 지었어요. 준호 씨, 혹시 보안 업무 경험이 있으신가요? 한 임원이 물었습니다. 준호는 잠시 망설였다가 대답했어요. 약간의 군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 그것도 축소된 설명이었어요. 국정원 특수요원이었다는 것은 여전히 비밀로 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오늘의 일로 인해 완전히 숨기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앞으로는 단순한 운전 업무보다는 보안 쪽 일을 맡아보는 게 어떨까요? 다른 임원이 제안했어요. 준호의 실력을 목격한 이상 그를 단순 운전기사로만 두기에는 아까웠거든요. 준호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더 큰 책임을 맡게 되면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겠지만 동시에 더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조용한 삶과 자신의 능력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었죠. 생각해보겠습니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오늘 하루 동안 그는 자신이 완전히 과거를 버릴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위험한 순간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본능과 훈련된 기술들은 여전히 그의 일부였거든요. 퇴근 시간이 되자 세 사람은 함께 회사를 나섰어요. 마크와 조지는 오늘의 경험으로 인해 준호를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동료가 된 것이죠. 오늘 저녁이나 함께 하시죠. 마크가 제안했어요. 제대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정중히 거절했어요. 아직은 거리를 두고 싶었거든요. 혼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준호는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런던에서의 새로운 삶은 그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과거를 숨기려 했지만 결국 진짜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고 말았죠. 하지만 동시에 오늘의 경험은 그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완전히 숨기고 사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마크와 조지, 그리고 오늘 구해낸 1,500만 달러를 생각하면
자신의 존재가 의미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런던의 야경을 감상했어요. 이 도시에서의 삶이 그가 원했던 평범함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었지만 어쩌면 그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진짜 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용한 신입사원 이준호에 가면 뒤에 숨어있던 진짜 그의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